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0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지속적으로 했던 일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제이미 폭스. 감사 스마일도 이렇게 무더운 날 진짜 감스님들도 아침마다 어떤 느낌으로 기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역대급 무더위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보니까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오늘 청약일입니다. 무순이 줍줍인데 오직 오늘하고 내일 무순이 청약 접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스님들 중에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요. 전매 제한 없기 때문에 다들 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 계획은 뭐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가지고 대출 가능액이 최대 6억 원이니까 이마저도 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소득 요건이 많이 타이트하는데, 그래도 자금 계획은 제가 이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번, 그래도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무순이 로또 아파트 줍줍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보니까 39 타입 1세대, 59 타입, 그 다음에 84 타입 2세대로 해가지고 총 4세대가 나오는데, 2022년도에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둔촌주공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많은 또 시세 차익 10억 이상 남기기 때문에 부동산은 진짜 기회 있을 때 내 집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뭐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로또 아닌 로또 줍줍이 되었지만, 그래도 감스님들 중에서 자금 여력 되신 분들은 꼭 하셔가지고 당첨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번 대출 규제가 오히려 호재로 적용할 것 같은 곳은 해서 수도권 2급지 뭐 6억에서 9억 선의 구축 아파트, 서울 주요 입지 아파트 구조 아파텔, 지방 1급지 신축 아파트, 이 3개로 해서 일단 설문을 했는데, 수도권 2급지에 6억에서 9억 선의 구축 아파트, 이 구축 아파트라는 거는 보니까 뭐 10년 넘어가는 아파트, 20년 넘어가는 아파트, 30년 넘어가는 아파트가 다 구축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6억에서 9억 선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고양시에는 많이 있고,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다산 같은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뭐 구리도 별내도 아직 6억에서 9억 선에 잘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늦추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감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꼭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 스마일도 수도권 2급지에서 6억에서 9억 선의 이런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는 충분히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반사 이익 풍선 효과가 나올 거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지난 6월에 98.5%까지 올라섰습니다. 뭐 7월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또 경매로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최근에 많아졌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 중에서도 뭐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도전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전후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보니까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고,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도 확실히 지금 늘어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전세 물량은 더 적어질 것이고, 월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규제 전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지수도 지금 내려갔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중산층이 이재명 정부 내에 뭐 많아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의식주 부분에서 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번 돈에서 이제 주거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정말 지금도 양극화, 초양극화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앞으로 한 4년 4년 한 11개월 남았는데,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더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감사 스마일이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 작년에 내 집 마련했어야 되는데, 아, 감스님 말 듣고 올 초에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무릎을 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 또 특히 내년, 내후년 되게 되면, 진짜 지금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 그리고 지금의 서울이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더 내려갈 거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 갖지 마시고, 내가 내 능력에 맞춰서 나는 6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6억에 맞춰서 나는 9억 정도는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9억 아래로 해서 내 집 마련, 특히 역세권 대단 신축,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해서 꼭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사단청약 아파트 사업 취소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파주 운정 3지구의 운정 중앙역 주변으로 1, 2, 5, 6블럭이 해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고양시도 그렇고 이제 운정 신도시도 그렇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항 S1 제가 왜 분양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공공분양도 이제 6억도 없어질 거고 창릉이 앞으로 공공분양이 8사가 나온다고 하면 8억이 아니라 이제 8억 초반이고 옵션하게 되면 8억 중반에서 9억 정도 될 거거든요. 민간 분양은 최소 9억이고 10억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양시에 앞으로 진행되는 뭐 덕은에 있는 국방대 부지라든지 또 양주시 장읍면에 있는 사마리 공공택지도 진짜 6억에 분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장항 S1을 추천드리는 건데 앞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지만 결코 싸지 않은 가격에 공급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신축 아파트를 갖다 내가 살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차라리 지금 6억, 9억 사이의 아파트 내가 6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적용해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감스님들께 매일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난 종잣돈도 없고 내 집 마련을 갖다 안 하고 싶은데 왜 감스님은 진짜 주구장창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갖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또한 제가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진짜 군생활 하면서 관사 제공 받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내 집이 필요할 그 시기가 왔을 때 진짜 심각하게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내 집 마련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진짜 이 내 집 그리고 이제 전세도 예전에는 이제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줘서 80%까지 해줬는데 뭐 감정가액 80% 뭐 90%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축소가 되고 이제 아파트 전세로도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못 가게 되고 반전세 아니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내가 가진 거 없고 그리고 종잣돈이 없는 분들은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 벌었다 500만원 벌었다고 하면 진짜 주거비용으로 싹 다 나가는 그런 현실이 조만간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조차도 지금 전세를 갖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이라도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꼭 해주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겹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감사스마일이 진짜 간만에 수색 등산 뉴타운 관련해서 오늘 킴부동산 전주원 대표님 모시고 오늘 라이브 방송 저녁 7시에 할 예정입니다. 오후 시간에 안 하고 저녁 7시니까 저녁 빨리 드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파자님이 오랜만이라 많이 기다리시는데 감사스마일도 진짜 수색 등산 뉴타운에 관련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또 T님께서는 어디 다 오를 때를 왜 사나 차라리 창릉인가 그 근처 아파트 사는 게 맞는 거지. 네, 창릉 사실 수 있으시면 창릉 분양 받으실 수 있으시면 창릉 사시면 가장 좋고 또 창릉 주변에 있는 감사스마일 이야기 들었던 창림천 벨트 삼성 원흥지 쪽 향동 덕은에 진짜 수색 등산 뉴타운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주변에 아파트 사셔도 되고 나는 어찌됐든 간에 서울로 인서울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은평구 쪽도 지금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말씀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진짜 찐 정보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릴 테니까 저녁 7시에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돈줄 차단했지만 2명 중에 1명 그래도 집값 오를 것이다. 부동산 R114에 전국 961명에 설문을 했는데 49%가 하반기에 상승 4년 내 최고의 이런 집값 전망이 나왔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전세값도 상승할 것이고 국민 중 2명 중에 1명은 인기 주거지역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3년도에도 이런 주택 수요자 전국 집값 전망을 했고 24년도에도 했는데 진짜 역대급의 상승 전망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지난 3년을 통틀어서 올 하반기입니다. 하락은 진짜 13%밖에 되지 않고 23년도라도 24년도에는 하락이 그래도 20%가 다 넘었고 23년도에는 65%까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는 더 이상 주택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핵심적인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지금이 가장 싸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도 지금 오를 것이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 전망은 정말로 지금 높아졌고 특히 이제 월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감자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벨트에 있는 전세 가격도 지금 뭐 소폭 상승 내지는 보합인데 월세는 진짜 나오자마자 거의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월세가 지금 소진되는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 시장은 점점 이제 줄어들 것 같고 월세 시장 특히 반전세 월세 시장으로 아마 주택 시장이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 갈 것이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윤지혜 R114 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풍선 효과가 가장 많은 차지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내년해가 되면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마 주택 시장 특히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 억제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주택 시장을 갖다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다 내놓는다라고 하지만 제가 들여다보니까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빤하고 3기 신도시라든지 유효부지에 지금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현실성이 지금 많이 결여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정잣돈이 있으시면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특히 지금 2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은 진짜 어떤 것이라도 만약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야 되겠지만 진짜 미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입지 조건이라든지 신축만 된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에게 이제 댓글 남기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보다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문의하시게 되면 제가 저희 카페를 갖다 홍보도 해드리는 거고 참 안타까운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는 것들이 저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장학 S1 84T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 차라리 이렇게 저의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제가 유료 상담급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유튜브 댓글에 내 점수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비즈워치의 627 대책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도 잠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 6월 27일 대책으로 해가지고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주택 공급에 타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있어요. 제초안도 지금 다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중도금 대출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고 또 이주위 대출까지도 이렇게 막고 있는데 과연 어떤 현장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실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은 진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될 것이고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주택 공급을 할 거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할 테니까 기다려라고 했지만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가는 시간이 최소 3년, 빨라야 3년이었고 4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장학 S1도 21년에 사전청약 했는데 25년에 본청약 했으니 4년을 기다려서 본청약을 했는데 그 4년을 기다려가지고 본청약을 했는데 그마저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진행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사전청약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보험 차원에서 했지만 그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 집 마련하신 분도 있고 더 좋은 입지로 또 갈아타게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장학 S1에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들 중에서 이탈률이 10에서 15% 정도 아마 있으니까 일반 공급도 꼭 신생아를 출산하시는 가정에서는 꼭 청약을 노려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중도금 대출 한도에 최대 이렇게 9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LH 3기 신도시가 어떤 분들은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고 정부에서 드라이브인을 걸면 빨리 진행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뭐 LH 직원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주택을 공급하고 인허가 그리고 이제 실제 착공까지 들어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PF를 또 일으켜야 되는 그런 현장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그렇게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많이 될 것이고 빨리 될 것이고 또 재건축 또한 빨리 될 거라는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 10년을 갖다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준신축으로 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오늘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 계약률이 더디게 오르는 수도권 외곽 사업장은 향후에 중도금 대출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 수요자들도 청약 시장 진입을 꺼릴 수 있는 만큼 분양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총량 제한도 필요하지만 신규 주택은 예외로 두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식으로 접근해야지만 신규 공급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신규 공급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또 실행이 안 되게 되면 어떤 시행사나 어떤 건설사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런 그 내부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건설사 그리고 여러가지의 이런 지금 실물 경기도 너무너무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말뿐인 그런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날씨도 더운데 또 저 또한 화도 나고 그렇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정부 부동산 소득 노동 통계 모두 조작되었다. 감사원이 최종 결론 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 협박했고 감사원에서는 징계 요구 14명과 인사자료 통보 17명 등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진짜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대통령 비서실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에 입법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라든지 인사자료 통보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이라고 했지만 진짜 솜방망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놓고도 참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이 부동산을 우리 국민들이나 또 우리 서민들, 중산층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내 집 마련하지 말고 전세나 월세 살아라. 그리고 강남으로는 가지 말고 서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지방에서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은 진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참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수도권 그렇게 선호되어 있지 않은 2급지 또는 3급지 6억에서 9억 선의 아파트들이 반사 이익을 볼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시원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